1년이나 7, 8개월이나 뭐가 다릅니까? 50대? 아니요. 진상이나 빌런이 아니고 그냥 내가 빌런이라고 하는 대뜸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 정말. 그리고 반말로 했어요. 할머니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나심. 오늘은요, 수영장에서 경험했던 진상썰, 빌런썰, 텃세썰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생각보다 수영장을 열심히 다닌 것 치고는 텃세나 이런 수영장에서 경험하는 빌런들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혹시 내가 빌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텃세라고 생각했던 최초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는 텃세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수영장에 등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아니 갑자기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이틀 뒤에 내가 강습을 나갈 건데 바로 그때부터 막 샤워실도 모르고 수영장이 어떤 방향인지도 모르면 너무 우왕좌왕할 것 같은 거죠. 미리 살짝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완전 ENFP여가지고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나는 그때 수영이 진심이었던 거야. 미리 가서 약간 그걸 경험해서 약간 자연스럽게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컸단 말이죠. 저희가 강습을 등록하면 자유수영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습권이었거든요. 제가 시작하는 그 강습 날 바로 전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날에 미리 하루 정도 빨리 가는 거니까 가서 샤워도 미리 해보고 어떤 식으로 여기로 가서 화장실 막 위치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랬단 말이죠. 킥판이랑 뭐 자유형 발차기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가자 싶어가지고 초급 레인이 2개가 있더라고요. 자유수영 가니까. 그래서 자유형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자유형은 25m 한 번에 못 가죠? 당연하죠? 열심히 엎어퍼 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또 다시 갔어. 그래서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그 반대편에서 막 기침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오시더니 갑자기 거기 중간에 갑자기 서버리면 어떡하냐고. 대뜸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안 그래도 처음 가서 약간 서심서심해져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아주 확 쪼그라드는 거죠. 내가 여기서 화난 지점 3가지가 있어. 되게 정확하죠? 첫 번째는 저는 그 할머니한테 피해준 게 없어요. 제가 분명히 서서 이렇게 봤을 때 그 할머니는 완전 처음에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었단 말이죠. 할머니가 지나갈 때 갑자기 그 진로 방해를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났던 지점. 여기는 초급 레인이잖아요. 초급 레인이라는 건 뭐냐. 25m를 한 번에 못 가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하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나한테 중간에 선다고 막 난리를 칠까. 그리고 사실 거기 서 있었던 시간도 진짜 1초 남짓입니다. 저도 들은 바가 많고 유튜브에서 엄청 검색해서 갔단 말이죠. 수영장 에티켓 이런 거 유튜브에서 다 검색을 하고 갔어요. 당연히.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엄청 신경질 냈어요. 그리고 반말로 했어요. 할머니니까. 근데 난 되게 황당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짜증 섞인 말로 내가 들어야 되나? 솔직히 좀 다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죄송합니다라고 끝났을 수도 있어.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되게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되게 찜찜하게 집으로 갔어. 뭐지? 그래서 혼자서 막 곱씹어봤죠? 정말로 내가 잘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진짜 피해를 준 걸까? 다음날 제가 강습에 처음으로 갔더니 그 할머니가 있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는 나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랑 한 일주일 정도 같이 강습을 다녀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경질적인 말투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투였어. 그래서 그분은 약간 해파리 수영 하시는 분들 알죠? 그냥 자세랑 이런 걸 그냥 다 망가져 있고 그걸 막 1000m씩 1시간씩 도시는 분들, 그런 어르신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날 내가 그런 식으로 중간에 섰던 게 본인이 출발할 때 그걸 보고 약간 진로방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나한테 경고를 하러 오신 거였어. 그 텃세를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의 엄청나게 친절한 면도 봤잖아요. 제 물도 막 다 닦아주고 옷도 다 입혀주고 막 그러신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게 되게 입체적이고 복잡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을 내가 판단할 수 없듯이 수영장에도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상 썰인데, 이거는 내가 진상인지 그분이 진상인지 내가 헷갈렸던 썰이에요. 제가 수영 배우고 한 2달째 정도였는데 그때쯤에 제가 동생 조카를 본다고 울산에 내려갔었어요. 우리 처음으로 나의 원정 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동네가 엄청 조그만 동네여서 진짜 그냥 몇십 년 전부터 다니셨던 분들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배영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제 배영을 막 배워가지고 수영장에 깃발이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몰랐을 때였어요. 배영을 또 오직 했어. 막 하고 있는데 깃발이 보이죠? 깃발이 있지만 깃발이 의미하는 바는 몰라요, 뭔지. 그래서 깃발이 보이는데 어떤 아주머니랑 살짝 딱 부딪힌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서 그 깃발 근처에서 자세 같은 거 봐주면서 수다를 떨고 계셨던 거야. 뭐 어떤 풍경인지 그려지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톡톡 치면서 아가씨 이거 배영할 때는 깃발이 보이면 배영을 하다가 뒤집어서 자유형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걸 딱 듣는 순간 또 두 가지로 삔또가 상했어. 일단 첫 번째, 깃발이 보이면 바로 뒤집으라고 했는데 이미 그 아주머니는 깃발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깃발을 보고 뒤집었었어도 그 아주머니랑 부딪혔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난 지점은 나는 몸을 뒤집을 줄 모른다. 나는 배영을 하다가 자유형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바꿀 수 있는지 그게 뭔지도 몰랐던 거죠. 2개월 차한테 누가 그걸 알려주겠어요. 세 번째, 내가 그 간단한 매너나 에티켓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나 자신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약간 막 복잡한 감정이 막 들면서도 근데 몸은 어떻게 뒤집어요? 왜냐면 그때 진심으로 궁금했거든. 어떻게 배영을 하다가 사람이 바로 뒤집을 수가 있지?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어떤 매너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다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어머니도 약간의 잘못은 있긴 하다. 하지만 저에게 그걸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진상이나 빌런이 아니고 그냥 내가 빌런이었다라는 초급분들한테 꼭 보여주려고 툰도 만든 적이 있어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초급분이 계시다면 우리 그 수영장에 달려있는 그 깃발의 용도가 바로 배영을 하다가 적절하게 몸을 뒤집는 그런 순간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보들은 몸을 뒤집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바로 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 최근 일이거든요. 제가 회사 퇴사하고 오전 반, 그러니까 7시 반을 계속 다니다가 오전 11시 반으로 바꾼 거예요, 시간대를 아예. 첫 번째 수업날 있죠? 그때 그 회색깔 수모를 쓴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막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 회저씨라고 할게요. 회색 수모 아저씨니까. 회저씨가 막 저한테 오시더니 다짜고짜 오늘 처음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니까 40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이렇게 진짜 헛웃음이 나왔어.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웃으니까 50대? 아니요. 약간 짜증이 나왔죠. 20대 학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30대 이러길래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저 30대거든요. 보통 11시에 오는 사람들은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회사는 안 다녀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백수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잘렸어요? 진짜 어이없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저었어요. 그랬더니 잘리면 그 취업수당 주는데 그거 받으면서 수영 다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대답 없이 이렇게 하고서 그냥 저는 진짜 빨리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이 아저씨. 그 다음부터 그 회저 씨랑 뭐 말을 섞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토요일에 이렇게 자유수영을 갔어요. 가니까 그 아저씨가 있는 거야. 회저 씨가. 그래가지고 난 중급 그 레인에 딱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씨 뭐 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또 어떤 용법이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약간 씹기가 그런 거예요. 무시하기가 그래가지고 저 병 아직 못해요. 이렇게 좀 건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병은 드릴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스케이트 드릴을 하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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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된대요. 혼자서 막 왔다 갔다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영 얼마나 하셨어요? 이러니까 한 1년 정도 했나? 1년이요? 1년이나 7, 8개월이나 뭐가 다릅니까? 나는 1년 동안 다닌 동안에 선생이 6번인가 7번이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유튜브로 많이 공부를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 여기서 반전이 있는 게 제가 그 전날에 강습을 했다 했잖아요. 그때도 막 접영을 하는데 그분이 접영을 진짜 잘해요. 바로 마스터즈 가도 될 정도로 접영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년이라고 했던 그 기간이 솔직히 놀랐던 게 접영을 저렇게 잘하는데 1년밖에 안 됐다고 또 있고 나한테 이렇게 훈수질 하는데 1년밖에 안 됐다고?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었어. 아, 이 사람한테 약간 저병 스킬은 좀 배울 수 있지 않나라고 얘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야, 지금. 그래서 나랑 별로 수력이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잘해. 배워야겠죠? 그래서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다 아는 드릴이야. 근데 어쩌고저쩌고 해라 뭐 되게 말이 많아. 다수 시간은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뭐 50분 아니면 뭐 150분 이 정도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날의 운동량을 채우고 가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옆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계속 티칭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바로 돌아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지만 그냥 그 반대편으로 갔어요. 힘든 척 하면서 수경을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반대편에 섰어. 쉬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빨리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또 다른 사람으로 타겟을 넘긴 거죠.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더라고요. 다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자수 시간에 그 아저씨가 한 3, 4명한테 티칭을 하는 걸 보면서 와, 1년밖에 안 된 아저씨가 되게 좀 약간 선을 넘으려고 하시네. 그리고 당연히 개인 간의 티칭 금지고, 그리고 강사도 아니시고, 아무튼 그 빌런 아저씨랑 아예 그냥 말을 섞지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어 이러면은 이렇게 목례만 하고 말이라는 걸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와 동시에 근데 나 진짜 소름 돋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다. 아니, 그때 제가 막 스레드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아저씨의 만남은 뭐다? 너무 좋은 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을 평생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딱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스레드 쓰기 시작했어요. 1편부터. 근데 제가 거의 그걸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쓰고 막 그러느라고 거의 실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한 3편까지 쓸 때였나?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진상썰 얼마나 사람들이 입을 되게 좋아하는 소재입니까? 그래서 나도 신나게 막 쓰고 있었어.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스레드 글이 발행되고 난 그 다음부터 갑자기 나한테 아예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아예.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오면은 그래도 왔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뭔가 이런 식으로 친근함을 표현했는데 그 뒤부터는 아예 말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 자체에서 조용해지셨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그 스레드 글을 봐? 뭐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혹시 모른다. 사람 일은 진짜로 모른다라는 생각에 스레드 글을 보고 내 얘긴가 싶어서 자기 검열을 하느라고 말을 아끼는 거라면 나는 그것대로 또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본인을 지칭하는 어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나로 예상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버린 거에 대해서 또 미안한 거예요. 그 글들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저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생각나서 하는 거, 제가 말하는 할리텔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르텔. 그 무서운 초롱석 같은 벽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자유수영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막 몸을 닦고 있었어, 탈의실에서. 그랬더니 탈수기 있죠. 탈수기에서 쿵쾅쿵쾅 막 이렇게 하면서 잘못 넣었을 때 이렇게 나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할리텔 분들 한 3분 정도가 뭐야 이거! 할머니들 막 화나가지고 막 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한 초등학교 뭐 2, 3학년 밖에 안 될 것 같은 그 여자 애기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애기들 보더니 애기였구나. 아기는 그럴 수 있어. 아기는 못할 수 있어. 난 또 어른이 그러는 줄 알았지. 근데 아가는 못할 수 있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시길래 갑자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할리텔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어머니시다. 약간 재미난 에피소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빌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건 진짜 요만큼. 오늘 썰들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 또 신규 썰이 저에게 입수되면 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